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7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법원, 법원 체제의 재편. 그게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순리고요.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막고 있는 거죠. 왜? 본인의 재판 지연에 유리하다고, 현 체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게임이 시작됐고, 그 게임의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10월 6일 있죠? 그러니까 현재 국면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는 걸 막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2월, 지금이 이제 10월 17일이니까 내년 2월까지면 앞으로 아마 한 번, 두 번 정도는 새 대법원장 임명안이 이제 또 부결된다면 그 국회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만 부결시키면 내년 2월에 법관 인사가 있거든요. 그 법관 인사를 누가 하게 되느냐? 현재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지금 있지만 이 사람은 내년 1월 1일에 그만둡니다. 임기가 끝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순번이 김선수 대법관인데 이 사람은 민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번 내지는 최대 2번 정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다른 트집을 잡아서 부결시키면, 그러면 내년 2월에 민변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인사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김명수 체제 시즌2다. 그게 본인의 그 재판 리스크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건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이재명 대표도 부담이 있죠. 왜냐면 그거를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비상장 주식, 뭐 신고 누락, 뭐 이런 결정적인 흠이 있습니다. 물론 그 흠이 있더라도 그게 대법원장을 하지 못할 정도의 흠이냐, 그 판단은 남아 있는데, 여하튼 그런 흠이라도 잡아서 부결을 시켰죠. 근데 그런 흠이 없는 사람, 뭐 트집은 잡겠지만 결정적인 흠이 없는 사람, 또는 뭐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다면 그걸 연속으로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의 그 재판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해서 결국 이재명이 트집 잡아서 부결시키는 거구나 하는 걸 국민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게임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적 변수가 등장했다라는 유튜브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24년간인가요? 1999년부터 후보 추천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물론 뭐 후보 추천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러나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서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후보 추천을 하겠다. 이랬는데 어제 그 추천을 했습니다. 자, 5명을 추천했는데요. 오석준 현 대법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렇게 5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아래의 추천 후보자 중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국회 역시 최단 기간 내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변협이 이 5명의 후보자를 그냥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각 지방변호사회, 각 지역별로 변호사회가 있죠. 변호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받고, 그 다음에 전국 지방변호사 회장협의회라는 곳이 있고, 여기하고 변협의 사법평가위원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명을 선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내일이라고 하죠. 새 헌재소장,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빼고, 왜냐하면 현재의 윤하명 헌법재판소장이 11월 10일에 퇴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임으로. 왜냐하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현재 재판관이니까 지명하면 됩니다. 근데 내일 지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명하면 이제 윤하명 소장이 11월 10일 그만두면 이어받아서 헌재소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헌재소장도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문회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내달 11월 10일, 11일.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새로운 헌재소장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비토할 것이냐? 저는 비토 안 할 것이라고 제가 전망을 했죠. 물론 뭐 전망이라는 거야 틀릴 수도 있지만 비토 안 할 것이라는 근거는 대법원장 취임을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임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재 다 만약에 마비시킨다면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죠. 그러면 헌재소장을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헌재소장을 버리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 득이 된다. 왜? 대법원장 취임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 재판 리스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헌재소장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를 부결시켰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 고려한다면 헌재소장은 그냥 뭐 이런저런 뭐 좀 논란을 거치다가 결국은 해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안 해주는 쪽은 법원 체제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것.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빼면 4명이 남습니다. 변협 추천한 인물 중에서. 물론 이종석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헌재 재판관 임기가 내년 10월에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뭐 현재 헌재 재판관이 연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 그 중에 또 지명을 한다. 그럼 또 한 번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연장해도 아마 절차는 또 한 번 밟아야 될 거고요. 그런 거고. 변협 추천 4명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변협이 추천했던 이 후보자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던 사람과 전혀 무관하다 다 5명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이걸 받아 마라. 그런데 마침 그동안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검토해오던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오석준 현 대법관, 그 다음에 홍승면 부장판사, 그 다음에 조희대 전 대법관. 이 3사람은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검토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조희대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많죠. 많아서 대법원장 임기 지금 현재 66세인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러면 대법원장 정년이 70세거든요. 앞으로 4년 뒤에는 정년과 함께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4년 뒤면 윤석열 대통령 퇴임 뒤죠. 다음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되는. 뭐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하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긴 전직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법관을 그만둔 뒤에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느 대학에 뭐 석좌 교수인가 뭐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아마 비교적 자유로울 겁니다. 지금 대법관 출신들이 어디 큰 로펌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몇십억 금방 벌죠. 그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쉬울 것이다 하는 부분도 그 장점이죠. 자, 그리고 오석준 대법관은 현재 대법관이고 작년에 대법관이 됐습니다.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판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계속해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겹칩니다.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한층 부담을 덜은 거죠. 변협이 추천한 사람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하던 그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딴 사람 하면 변협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네? 그 5명 안에도 안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세 사람이 겹치고 한 사람은 안 겹치죠? 뭐 이광만 부장판사 안 겹치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원래 용산 대통령실에서 검토해 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해도 변협이 추천한 사람과 일치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광만 부장, 보다 더 정치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광만 부장판사, 변협이 추천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검토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변협이 추천했으니까 믿고 검증을 거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지명하겠다. 이렇게 되면 변협이 통칭 뭐 3만 변호사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법조 3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법조 3륜. 바퀴 3개.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이런 건 아닌가 싶은데 법조 3륜의 한 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숫자상으로 제일 많죠? 3만, 통칭 3만이라고 하면 그만한 우군을 확보하는 셈이죠. 변협회장은요, 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그 다음에 검사 징계위원회 뭐 이런 데에 다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법 체제에서 변협이라는 법적 지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이 변협과 의견이 같다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변협의 이제 동의를 받은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변협의 추천한 그 5명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있다면 변협의 동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또 부결시키면 이제 변협과 맞서는 모양새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거, 뭐 이건 물론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변협이 어찌 보면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을 국회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뒤집는다.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이 가중되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정치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슬쩍 변협의 의견을 받아서 일종의 이의제의죠. 변협으로서 민주당을 제압하는. 근데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아서 부결을 또 시킨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많은 국민들, 현재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뭐 약간의 중도층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 리스크 없애려고 지금 김명수 시즌2를 원하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야. 이균용 후보자가 무슨 결정적 흠결이 있다기보다는 긴가민가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음 별다른 흠이 없고 변협의 추천까지 한 후보자를 또 부결시켰다.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 리스크 때문에 지금 새 법원 체제의 구성을 막는 것이다 라는데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글쎄,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그냥
아, 나 아무런 부담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한 번 더 그랬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재명 당신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부담이 되죠. 이럴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선택도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된다. 근데 마침 변협과 3명이 겹치고 용산에서 검토하던 거와 그 다음에 한 명은 뭐 겹치진 않지만 뭐 그것도 또 정무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딱 이런 일종의 순풍에 기대서 새 후보자를 이 중에서 만약에 지명했을 경우에 변협이라는 우군을 확보할 수 있고 대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과 변협이 협공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변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마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내일 지명을 한다면 이제 4명 변협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는 4명이 남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제가 보기엔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곧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아마 지명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예상하건대는 변협 추천한 인물 중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기회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